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의 막부 정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들어가기 전에, 막부 정권 들어가기 전에, 네, 일본의 고대 국가부터 다시 한번 흐름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본은요, 일단은 야마토 정권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죠.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카 개신이라고 있어요. 율령을 반포했던 일들. 자, 그리고 다이카 계신 다음에는요, 나라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막부 정권들이죠. 네, 가마쿠라. 오늘 배우는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등장하는 게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그 전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패스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에도 막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중앙 귀족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은요, 자신들의 토지와 재산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뭐가 돼? 무사가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중세의 기사들도요, 뭔가 지방에 대한 내용, 상황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스스로 무장해가지고 기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신라 말에도요, 굉장히 반란들이 잦아지면서 스스로 무장을 해서 호족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대표적인 태조 왕건이 이 호족 세력이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해서 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사들이 점차 힘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 12세기 말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 가의 미나모토라고 하는 성의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군사를 일으켜서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가마쿠라 막부 세웁니다. 자, 우리 지금 막부 2개 나와요. 오늘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마쿠라 막부예요. 자, 이걸 누가 세웠어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웁니다. 그는 쇼군에 임명되면서 독립적인 무사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자, 쇼군은요, 설명 좀 해드리는 거죠, 지금. 자, 쇼군은요, 여러 무사들에게 뭘 나눠줘? 토지를 나누어줘요. 그 무사는 쇼군에게 뭘 맹세해?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서유럽 세계의 봉건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토지를 매개로 하는 거예요. 토지를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주군과 봉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쇼군과 무사인 거예요. 쇼군과 조금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줄게요. 자, 쇼군과 무사의 관계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때부터 천황은요, 형식적인 지위만 유지하고 쇼군 자체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자, 무사가 지금 충성을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을 받은 거잖아요. 그치? 어쨌든 간에 통치자가 되는 거고, 13세기 말에 가마쿠라 막부는요,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의 그 2차례에 걸친 침입을 막아냈어요. 이게 그 쿠빌라이가 공격했던 거. 쿠빌라이가 2차례 일본을 공격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인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였네요. 그래서 2차례 걸친 침입을 막아낸 후 재정부가 막아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재정 부담으로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막아냈으니까 아무래도 얘는 또 뭔가 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었겠죠. 막아내서 뭔가 이득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승리를 했어야 뭔가 이득이 있는데 그냥 막아내기만 했고, 어쨌든 간 재정은 또 들어갔고, 어떤 재정 부담으로 인해 쇠퇴하게 된 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무로마치예요. 무로마치는 보라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무로마치 막부는요, 아시카가 다가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무로마치 막부는요, 명과 조공측본 관계를 맺어요. 조공측본 관계 맺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막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이제 내가 중환해 서로 싸웠다라고 싸웠다기보다는 주장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조공측본 관계 맺었어요. 그래갖고 명나라와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감한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을 해요. 이 감한무역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이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러나 15세기 중엽 쇼군 계승 문제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났고요. 무로마치 막부는 쇠퇴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전국시대가 약 1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다이묘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전국시대가 등장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기 지금 굳이 어쩌면 여기다 전국시대를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 100년 동안 혼란기가 닥칩니다. 일본에도. 자,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했고요. 일본을 통일합니다. 자, 그는 명을 정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침략하고, 이게 임진왜란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질문이 선생님이 들어왔었는데, 명을 정벌하겠다는 명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조선에게 명나라를 정벌할 거야. 왜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길이 없네? 그러니까 너네 조선아, 너네가 길을 빌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땅을 좀 빌려달라는 얘기지. 조선아, 길을 좀 내줄래? 이 말이에요. 길을 내달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조선을 다 정벌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분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지. 조선 땅을 다 밟고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겠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환하게 일본군한테 조선의 땅을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에 조선과 명이 연합해서요, 결국에는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확대가 되었고, 명과 화해 교섭에 실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 7년 전쟁이 끝나는 거죠. 7년에 걸친.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재정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악화되어서 쇠퇴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은요,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자,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시 나오네요. 중국에서는요, 명의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돼서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이 틈을 타 만주지방 여진족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후금을 건국하면서 조선과의 외교적인 갈등을 빚었고요. 자, 일본에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막부인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흐름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도 막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도 막부는 다른 색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색깔로 볼게요. 자, 17세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도 막부를 만들어요. 에도 막부는 다이묘, 영주에게 영지를 주어 지방을 통치하는 대신 상킨 코다이제를 통해서 각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치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를 강화합니다. 자, 상킨 코다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막부는요,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쇼군을 아련하게 했고요. 다이묘들은 가족을 인질로 에도에 머물게 했는데, 이를 상킨 코다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쇼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쪽에 있는 거고, 아래쪽에 다이묘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쇼군이 에도에 지금 사는 거지. 에도에 사는데, 이 에도에 사는 이 다이묘들은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이 지방의 다이묘들이 워낙 권력이 세니까 이 에도에 이제 한 번씩 소군을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이묘들의 가족은 인질로 에도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들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뭐 몇 명의 가족들을 붙잡아뒀고 여기 인질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묘가 이 지방에 다른 짓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제도인 거예요. 다이묘가 애들 머무르는 기간은 지방 영지의 거리에 따라서 6개월에서 6년까지 다양했고요. 수행원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4천여 명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다이묘의 행렬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상킨 코다이 제도는요, 중앙의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이묘들이 에도와 영지를 왕래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로의 정비와 상업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한 게 상킨 코다이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인질 제도였으나, 그래서 중앙에서 쇼군이 다이묘들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제도였기도 했지만, 또 상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을 했던 게 상킨 코다이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에도 막부의 경제와 문화 좀 보겠습니다. 자, 에도 시대는 농업력, 생산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화, 담배, 차 등의 상품 작물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또한 전국의 교통망도 정비가 되고 상업, 홍공업이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도 발달하는 거죠. 자, 도시가 발달하면서 어떤 계층이 성장을 하냐. 우리 지금 쇼군이란 계층, 다이묘란 계층도 배웠는데 존인이란 계층도 같이 가져갈게요. 존인이라고 하는 계층은요. 도시의 중산층으로 성장을 합니다. 여기 설명 좀 읽겠습니다. 지방 다이묘의 성 중심으로 주위에서 형성된 도시들에 거주하는 상인과 수공업자를 이루는 말이래요. 자, 아울러 이들을 중심으로 한 존인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진 연극인 가부키와 일상생활이나 풍경 등을 묘사한 다색 목판화인 우이키오이에가 발달합니다. 이게 존인 문화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죠. 한편 18세기 후반에는요, 일본 교육의 문화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고전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에드머브의 대외교류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여기 사진들, 그림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드머브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끊어졌던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조선의 통신사도 파견을 하는 거죠. 자, 조선에서는 후금의 상정 등 북방의 정세를 고려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이를 또 수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지금 임진왜란 정유재란 해가지고 7년 동안 싸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금이 옆에 성장하고 있고 조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두려운 존재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친선 관계로 변화시키는 거죠. 에도마부는 통신사를 통해 정조선의 선진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한편 에도마부는 크리스토교를 금지했다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금지, 사무역을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펼쳤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구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다 싫어했는데 누구를 좋아해? 네, 나가사키 이 개방해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여러 가지 학문인 나낙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개항했냐면 나가사키 개항하고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그리고 나낙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발전을 하죠. 이를 통해서 일본인들은 서양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있는 이후에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사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사키 인공섬 데지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634년에 건설된 데지마라고 하는 이 섬은요. 나가사키 아빠들을 메워 만든 인공섬입니다. 1641년 에도마부는요. 네덜란드 상관을 데지마로 옮겨 이곳에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포슬, 의학, 천문학 등 서양의 학문과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상인들의 여러 가지 학문인 이 나낙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용 잘 기억하세요. 가마쿠르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무로마치는 아시카가 다가우치, 전국시대가 있었다가 이걸 통일시킨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인해 가지고 에도마부가 성립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일본사에 대한 거는 설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사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다졌으면 당연히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네, 문제에 대한 답이 궁금하면 선생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